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조세 포탈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세청이 금융기관에다가 금융거래 내역 달라라고 금융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3개월 후에 그게 이제 통보가 되면은 그때에서야 이제 뭔가를 조짐이 있구나, 이제 그러면 세무조사 갖고 나오겠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납세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직원이 횡령을 했다 이거예요. 직원이 횡령하고 세금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임의적으로 끊어 가지고 가짜죠. 가짜를 끊고 상대방 거래처에 해당하는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 비용을 공제받게끔 하고 매입 자료를 주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를 부가세 받아가지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착복을 했다. 그런 식으로 횡령한 금액이 몇 개년 동안 수억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확인해 본 결과가 3년치가 수억이었다. 응? 있지만은 그게 계속 본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먹었다. 그런데 대표는 그런 거를 모르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거를 알았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본인도 뭔가가 약점이 잡혀 있다.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어차피 세무조사 나오면 적출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눈 감게 해주겠다 라고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어차피 할 거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칙 세무조사로 가고, 범칙 조사를 가게 되면 범칙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사 대상자로 이미 선정이 됐을 것이다. 그럼 곧 나온다. 그러면 조세범 고발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단 조사를 하고 종결을 한다. 종결을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범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그러면 고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발하게 되면은 고발을 이제 그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로 가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적출된 부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빼먹을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기소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조세 포탈이 5억 이상이면 특가법에 걸려요. 특가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집행유예가 실형을 살게 되죠. 집행유예가 안 돼요. 그리고 벌금은 필요적 병가입니다. 그러니까 과세처분이 만일 5억이 나왔다. 과세처분 5억에다가 벌금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 5억에다가 5억 이상에다가 그 다음에 또 실형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구속이 되고 인신이 제한이 되고 돈은 돈대로 과세처분 나가고 벌금으로 또 나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선처를 바랍시다. 선처를 바랍시다. 이렇게 해서 선처가 바랄 수 있겠느냐. 최근에 고법의 재판장 한 분이 일부 무죄를 때리면서도 내가 재량이 없다. 재량이 없어서 형량을 더 줄이지도 못하고 벌금도 더 줄이지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고법 부장 재판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처를 한들 뭘 얼마나 할 것이냐. 특가가 돼 있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분이 뭔가가 계좌를 썼는데 자기 본인의 계좌를 계속 썼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온 부분을 조금 일부 누락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사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된다. 세무서 따로 세무조사 때는 세무사, 그 세무사도 그쪽에 그쪽 조사 관서에서 나온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 단계의 사람, 검찰 단계면 검찰 단계의 사람, 법원으로 나가면 법원 단계의 사람, 이렇게 각각 해가지고는 되지는 않는다. 법리는 일관된 그 논리로 써줘야 된다. 거기에서 조금씩, 그래요. 정관이 필요하다면 정관을 써야 되죠.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누구를 쓰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거를 페이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 자꾸 가가지고 인맥을 가가지고 봐달라, 선처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그 논리가 안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형사
이런 조세범으로 고발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은 항시 이 부분을 명심에 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세무사,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전문가를 한번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거는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하시기를 간곡하게 권해드립니다. 그게 일신상의 이득이 되는데, 그게 돈, 구속 이런 부분, 인신상의 제한 이런 부분에서 그게 일생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구속되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